요즘 왜 이렇게 명치가 답답하지? 최근에 제 발과 눈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TP의 대상입니다. 빨리 이동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이탈 체크하고 CT 올겨.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아마 여기 누워있지 않아도 됐을게요.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식사량이 많지 않은데도 배가 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나요? 밤중에 깨어날 만큼 명치 한가운데가 은근히 아프고 그 통증이 등 쪽으로 번지며 몸을 앞으로 굽히면 잠시 편해지는 그런 통증 말입니다. 또는 최근 몇 달 사이 별다른 식단 조절도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서서히 줄고 처음엔 살 빠져서 좋다 생각했지만 이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며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진 것을 눈치챈 적은 없나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췌장이자 이 보내는 조용한 위험 신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서를 놓치고 병이 깊어진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되죠.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췌장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배 위 부분이 아프고 등이 빠그네요가. 윗배가 은근히 아프고 그 통증이 등 뒤로 번지며 특히 누워있거나 식사 후에 심해진다면 어떨까요? 방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지금 한국의 50세 이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췌장 질환의 초기 신호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이름이 있죠. 췌장암. 이 병은 의사들조차 그 이름을 들으면 잠시 말을 멈추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너무 조용하고 모호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 등 통증, 체중 감소 모두 흔한 일상 증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췌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지, 췌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는지,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고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밥도 별로 못 먹는데 살이 너무 빨리 뻐져요. 짧은 기간 안에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1, 2개월 사이 3, 5kg 이상 체중이 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이미 사망 원인 상위 5위 안에 들어섰고 매년 8,000명 이상이 새로 진단받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5년 생존율이 겨우 13% 내외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무려 80% 이상의 환자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위장장애, 허리 통증 같은 흔한 문제로 착각한 채 진단받을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수술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완치 판정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이 왜 그렇게 조용히 병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통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지를. 요즘 얼굴이 노래지고 눈까지 노래졌어요. 피부와 눈이 누렇게 변하고 소변색이 짙어지며 대변이 옅은 회색빛을 띈다면 그건 결코 가벼이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내과의사 박지훈입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겨울 아침이 있습니다. 그날 56세의 이상호 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은 윗배를 꼭 붙잡은 채였습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허리도 은근히 아프고요. 누워있으면 더 심한데 몸을 앞으로 숙이면 좀 나아요. 위가 약해진 줄 알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도무지 낫질 않네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에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췌장. 단순한 위염이라면 그렇게 등으로 번지는 통증은 드뭅니다. 더구나 소변색이 짙고 눈동자가 노래진다면 그건 췌장 머리 부분이 담관을 눌러 생긴 황달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호 씨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가 겪고 있던 모든 증상이 하나의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초기 췌장암. 하지만 다행히 그는 아직 수술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평범한 피로로 착각할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췌장이 왜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지,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황색 신호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고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매스꺼워요. 요즘 입맛이 없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며 메스껍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말하자 저는 곧바로 체중을 물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체중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한 4kg 정도 빠졌어요. 따로 다이어트한 건 아닌데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피로와 체중 감소쯤은 일상적인 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에서 그런 일상이야말로 위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피부는 아직 뚜렷한 황달이 없었지만 손바닥과 눈의 흰 자위가 약간 어두운 황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건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빌리루빈 상승, 즉 담도단덕과 막히기 시작했다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상호 씨, 지금은 단순한 위장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피로와 체중 감소, 그리고 이 미세한 색 변화는 췌장이나 담도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바로 진행합시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검사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입맛이 사라지고 식사 후 속이 늘 더부룩하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위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이 숨어 있어 증상이 겉으로 드러날 때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변화를 조기에 눈치채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에서 어떤 수치를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췌장을 지키는 3가지 생활 원칙은 무엇인지. 췌장 머리 부위에 작은 종괴가 보이네요. 담관도 약간 확장됐어요. 검사 결과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와 빌리루빈이 모두 약간 상승했지만 담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에서 췌장 부위가 가스에 가려 흐릿하게 보였던 것, 그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를 권했습니다. 결과 화면이 뜨는 순간 제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췌장 두부머리 쪽에 작고 희미한 덩어리, 그리고 그 위로 확장된 담관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짧은 정적 후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호 씨, 췌장에 작은 이상이 보입니다. 아직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상황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 아직 일해야 해요. 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두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치료해야 합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가족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금 발견한 건 행운입니다. 우린 아직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내시경 초음파와 조직검사 생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자라지만 조기에 발견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신호들을 지나쳐버린다는 것이죠.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5가지 초기 경고 신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병에 더 취약한지, 또 스스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조직 검사 결과 코관선암 초기 단계입니다. 며칠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관선암의 조기 단계였습니다. 수술은 그달 안에 바로 진행됐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좋았습니다. 다시 잘 먹기 시작했고 체중도 서서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저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약속대로 오늘도 매일 30분 걷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의 희망을 되찾아줍니다. 상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발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희망을 되돌려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겨버리지만 사실은 췌장이 보내는 가장 이른 도움 신호일 수 있는 징후들입니다. 이번 내용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나간 혹은 허리병으로 착각하는 췌장의 7가지 조용한 증상, 왜 췌장의 통증이 등 뒤로 퍼지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오히려 완화되는지 그 이유와 메커니즘,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고위험군, 50세 이후 새롭게 당뇨가 생긴 사람, 만성 췌장염이나 흡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 중 췌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췌장 이상 조기 체크 4단계, 복잡한 기계 없이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는 법.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건 당신이 자신의 몸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것. 그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슴 위 부분이 이유 없이 슈국하고 당겨요가. 어깨나 가슴 윗부분이 이유 없이 아픈 적이 있나요? 그럴 때 그냥 자세가 나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통증이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박지훈, 췌장을 지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구체적인 방법을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몸무게, 통증, 소볼색, 식사 느낌. 야, 다 적어야지. 상호 씨가 퇴원할 때 저는 그에게 작은 공책 한 권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의 작은 변화를 기록하세요. 체중 통증 정도, 소변색 식사 후의 느낌. 췌장은 말이 적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검사 결과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췌장이라는 단어는 곧바로 당뇨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화기관이기도 합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은 곳에 자리하며 손바닥만 한 길이의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췌장이 아플 때 간처럼 수치가 확 오르지도 않고 위처럼 타는 듯한 통증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식후 더부룩함, 허리 뒤로 퍼지는 묘한 통증, 갑작스런 체중 감소, 소변색의 변화, 이런 신호들로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병이 깊어지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신호는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든다, 식사 후 자주 트림이 나온다, 메스꺼움이 살짝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내시경을 받으러 병원에 가고 위산이 많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다라는 진단을 듣고 위산 억제제만 처방받은 채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췌장이 약해지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위 속에 오래 머무르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후 더부룩함, 속이 답답함, 그리고 가벼운 메스꺼움, 즉 위가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명치 부근에서 시작되어 등으로 퍼지는 묵직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위궤양의 통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위궤양은 공복일 때 심해지고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췌장 통증은 반대입니다.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고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면 오히려 완화됩니다.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췌장은 복막 뒤, 척추 바로 앞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자라면 그 부위가 후복막 신경총을 눌러 마치 앞에서 뒤로 관통하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정형외과에 먼저 가서 물리치료나 진통제를 받지만 통증이 낫지 않아 CT를 찍은 뒤에야 진짜 원인이 척추가 아니라 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등이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그 통증의 방향과 자세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췌장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급격히 체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식사량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한두 달 사이에 몇 킬로그램씩 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닙니다. 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몸은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슐린 분비까지 감소하면서
혈당은 높아지고 세포는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지방과 근육을 태워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억지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밥은 그대로 먹는데 몸이 자꾸 빠지고 힘이 없어요. 혹은 이상하게 물을 자주 찾게 돼요. 이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닙니다. 췌장이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신호, 즉 세 번째 경고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과 미세한 황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알레르기인가? 간이 안 좋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췌장머리 두부 쪽에 생긴 종양이 담관을 눌러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역류하면서 피부 밑에 빌리루빈이 축적되는 것이죠. 이때 생기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밤에 심해지는 끈질긴 가려움,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대변은 회색빛 혹은 옅은 색으로 변하고 소화되지 못한 지방 때문에 물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간보다는 췌장 두부 압박으로 인한 담즙 정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 전부터 가려움이 먼저 나타난다면 그건 췌장이 보내는 네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바로 50세 이후 갑자기 생긴 당뇨병입니다. 췌장은 단순히 소화 효소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동시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죠. 그 안에 베타세포가 손상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결국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서 당뇨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하지 않고 가족력도 없고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은데 당뇨가 생겼다면 그건 단순한 혈당 문제가 아니라 췌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꼭 췌장 정밀 검사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 한 걸음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통이 갑자기 심해지고 구토나 미열 혹은 눈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췌장이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췌장암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항상 신호를 보낸다. 단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그 신호들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식사 후 명치 통증, 등으로 번지는 묘한 압박감, 체중 감소, 가려움,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 그림자처럼 함께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러다 CT에서 종양이 보일 때쯤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조금만 일찍 의심했다면 단순한 복부 초음파나 혈액 검사에서 CA19 구종양 표지자 마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상 징후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줄 때 그것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분의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미숙 씨 64세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퇴행성 통증이니 물리치료 받으세요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가렵고 눈이 살짝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웠을 때는 손바닥 색만 봐도 담즙이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CT 촬영 결과 췌장 머리 부위에 2.5cm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위플 수술 위플 프로시저 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6개월 뒤 한미숙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다시 바다에 갔어요. 바람 냄새를 다시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침묵은 안전이 아니다. 췌장 질환은 조용하지만 신호를 보낼 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2주 법칙을 강조합니다. 어떤 증상이든 복통, 식욕부진, 체중 감소, 가려움, 황달 원인 없이 14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내과나 소화기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위산억제제나 비타민으로 버티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괜히 큰일 만들기 싫다며 검사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입니다. 조기 발견 시 수술로 완치 가능, 5년 생존율 40% 이상 늦게 발견 시 혈관 침범 전이 단계에서는 10% 미만 그 차이는 단지 한 달 일찍 병원에 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몸은 언제나 먼저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통증, 피부색, 입맛,
체중, 이 모든 것은 최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상호 씨와 한미숙 씨는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